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트넘 허스퍼가 전격 경질한 것에 대해 영국 현지에서는 극과 극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론지 중 하나인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 토트넘의 팬으로 유명한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룬 영웅을 내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맨로 기자는 이 결정에 대해 토트넘 선수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항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신력이 높은 더 타임즈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단 부상 관리 실패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부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하면서 경질의 명분이 충분했으며 토트넘 선수들조차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라는 내용을 유료 독점 기사로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유력 일간지 인디펜던트 역시 논리적인 경질이었다고 컬럼을 썼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명확하게 해석하고 해설해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로 기자의 독점 보도 내용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해 토트넘 선수단이 반발을 해 토트넘의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유로파리그 우승 16일 만에 호주인 감독 포스테코글루를 전격 해임하자 토트넘 선수들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스퍼 선수단의 반발 위기에 레비 회장이 직면했다는 얘기인데요. 텔레그래프 스포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임명된 지 2주년이 되는 날 그의 경질 소식을 이미 단독 보도했고 이후 구단 성명을 통해 사실임이 확인이 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 가장 지지했던 스콘먼 최고 축구 책임자 역시 레비 회장에 의해 경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소식은 많은 토트넘 선수들의 분노를 샀으며 일부 선수들은 심지어 토트넘을 떠나고 싶다라는 의사까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후임자는 이미 훼손된 라커룸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추가적으로 떠안겨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끝난 이후 약 2주 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다가 금요일에야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구단 관계자는 선수들은 이번 사태와 그 처리 방식에 매우 화가 나 있으며 새로운 감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라며 친 포스테코글루 성향의 발언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 프랑크 브렌트포드 감독이 포스테코글루의 후임으로 유력한 후보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마르코 실바 풀럼 감독, 안도니 이라올라 본머스 감독도 고려되고 있으며 팬들은 현재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감동적인 복귀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맨로 기자가 전한 영국 현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금요일 밤 기준으로는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을 향해서는 공식적으로 전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직 축구 총괄 디렉터였던 파비오 파라티치가 토트넘에 전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는 이미 레비 회장에게 계속해서 자문 역할을 해온 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그게 프랑크 감독이 됐든 다른 인물이 됐든 토트넘은 올 여름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토트넘 선수단 라커룸의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부 동료 선수들 및 토트넘 스태프들에게 올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라는 인상을 남겼다는 내용도 추가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왔죠. 크리스티안 로메로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각별했던 관계였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가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지난 4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트넘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단독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2008년 이후 처음이자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을 지켜보고도 레비 회장은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교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차분하게 이 상황을 진단한 매체는 더 타임즈입니다. 저는 더 타임즈의 기사야말로 맨로 기자가 쓴 근거가 부족한 감정적인 기사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또 독점적인 내부 취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야말로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해야 했던 명분 그리고 실제 토트넘 선수단의 반응까지 알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기에 이 더 타임즈의 유료 독점 기사 전체 내용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 꼭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끝내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치른 것이다.
토트넘 허스퍼의 전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켰지만 현실은 그의 방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올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 이후에 모두가 포스테코글루를 붙잡으려고 했었다. 도미닉 솔랑키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던 그를 불러 세웠고 팬들도 포스테코글루의 이름을 연호했다. 한 기자는 그의 손을 잡기도 했다. 코칭 스태프들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가져온 색종이 조각, 팀 명단, 문패 등 기념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사인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진정한 신봉자에게 라고 적어서 화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사람의 믿음을 잃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임기 중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다. 레비 회장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해임했을 때의 심정을 본인이 복부에 펀치를 맞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었지만 포체티노는 적어도 41년 만에 토트넘에 유럽 트로피를 안기지는 못했던 인물이다. 포체티노는 수많은 팬들이 하이로드를 가득 메우며 17년 무관의 한을 풀고 트로피 퍼레이드를 벌였던 그 황홀한 장면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승전 이전부터 레비 회장의 마음은 기울어 있었다. 그는 주요 선수들의 의견을 물었고 구단은 브렌트퍼드의 토마스 프랑크,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와 접촉했다. 하지만 레비 회장조차도 우승 축하 열기에 잠시 흔들렸다. 결국 브라이튼의 1대4로 대패한 이후 12일이나 더 지난 후에야 경질 발표가 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승을 하면서 그 우승이라는 감정적 동요 상황에 많은 관계자 선수 그리고 구단 내부의 입장이 흔들렸던 것이지 결승전 직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의 의견도 레비 회장과 비슷했다, 같았다. 결국 포스테코글루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라고 굳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관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의 호전적인 성격과 재치 있는 발언은 온라인에서 편집되고 재생산되면서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포스테코글루의 화끈한 전술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의 수비적 경기 운용이 흐릿해지고 수비적 불안이 잊혀지면 오히려 토트넘의 전설로 남을 수도 있다. 팬들은 맨체스터 시티를 4대0으로 완파했던 경기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맨시티의 하락세는 지난해 11월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에 패배하면서 시작됐으며 그 뒤로는 그런 참패를 당한 적이 없었다. 2023년 11월까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렸던 화려했던 출발, 그리고 지난달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장면도 떠올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후임 감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큰 자존심을 지닌 감독들은 대개 전임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이보다 더 못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을 17위에 머물게 했고 22번의 리그 패배를 당한 대가로 경질된 것이다. 레비 회장에게 있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언제나 금과 억조였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그 기준에서 리그 성적 기준으로는 28점이나 모자랐다. 문제는 그 결과만이 아니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구단은 포스테코글루의 언행을 못마땅해 했고 일부 선수들의 마음이 떠났다고도 판단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부족, 첫 두 시즌을 좌절시킨 부상 악령이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그의 3년차 시즌에도 재현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됐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일부 선수들, 토트넘 내의 선수들이 다 항명하는 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인해 마음이 떴다라는 상황도 감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상만 있었을 뿐이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명에 대한 정면 반박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상이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 생활을 무너뜨린 것인데요. 첫 시즌에는 미키 반더벤이 햄스트링, 제임스 매디슨이 발목,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발목 부상으로 11월에 동시에 빠지면서 회복하지 못했다. 두 번째 시즌에는 11월부터 2월 사이 한 번도 부상 결장 선수가 5명 이하로 줄어들지 못했고 지난 1월 달에는 무려 12명이 부상으로 빠졌다. 포스테코글루의 수비진은 사실상 붕괴됐다. 주전 수비진 5명 중에 4명,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21경기, 데스티니 우도기 13경기, 반더벤 30경기, 크리스티안 로메로 22경기. 이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만 도합 91경기를 결장했다. 그는 30개의 다른 조합으로 수비 라인과 골키퍼를 로테이션해야 했다. 그는 이러한 불운을 한탄했었다. 그냥 이번 시즌 우리가 겪은 일이라며 일부 부상이 분명 통제밖의 일이었다라고는 하지만 데얀 쿠르셉스키의 무릎 부상, 루카스 베리발의 발목 부상, 솔란키의 무릎 부상과 비카르의 발목 부상이 모두 불운한 충돌로 인한 것이다라고 본인의 탓이 아니라고 했다.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7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었고, 이부 비수마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 아산화 질소를 흡입해 출전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것 외에 자신의 운영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다. 밖에 나가서 와 오늘 진짜 날씨 막내라고 말해도 결국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저 부상이라는 상황을 당했을 뿐이다라고 1월 달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했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도 높은 훈련 방식이 근육 부상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햄스트링 부상 중 절반은 전력 질주, 스프린트와 관련이 있는데 토트넘은 그 수치가 유독 높았다. 올 시즌 토트넘 선수 중 10명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으며 시즌 중반 한창 부상이 심각하던 2월에는 햄스트링 부상이 토트넘 전체 부상의 39%로 프리미어리그 평균인 23.5%를 훨씬 웃돌았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스프린트 횟수, 질주 4,200회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스타일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지만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무모하다기보다는 너무나도 부담이 컸다. 대부분의 강팀들과 달리 토트넘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엄청난 체력을 요구했다. 옵타 통계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리그에서 공을 갖지 않았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압박했다. 상대팀을 9.4회의 패스마다 한 번씩 압박해서 공을 따냈고, 공을 가졌을 때는 네 번째로 빠른 공격 전환 속도, 초당 2.11m를 기록할 정도였다. 2023년 11월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2명이 퇴장당했음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타일을 고수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방식입니다 라면서 하프타임에는 5명이나 6명만 경기장에 남아있어도 절대 멈추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 토트넘 의료팀은 첫 시즌 초반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스프린트 및 고강도 훈련 데이터가 지나치게 높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버텨야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의 출전 시간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조언을 무시해 실망을 샀다. 토트넘 의료진은 햄스트링 부상 재발 위험이 60분 출전 이후 2배가 된다고 경고했지만 반더벤은 지난해 12월 첼시전에서 79분을 뛰다가 또 햄스트링이 터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판자들을 결과론자라면서 일축했다. 사실 감독과 의료진 사이의 긴장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토트넘 내부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선수들의 의견에만 의존해 부상 회복 시점을 낙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트넘의 의료팀 관계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의 피지컬 수준을 과소평가한 게 맞다면서도 해외에서 온 감독에겐 흔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배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유로파리그 우승의 여운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떠나보내는 일은 특히 힘들었다. 그는 최고의 순간의 흥행 감독이었다. 현대 축구에서 보기 드물게 매뉴얼에 길들여지지 않은 언변가였고, 인종차별부터 잉글랜드의 감독 문제, VAR의 공정성까지 어떤 주제든 거침없이 언급했다. 그는 축구의 뿌리를 지키는 것을 신념으로 삼은 순수주의자였다. 기술 개입을 싫어했고 심판에게 공간을 주자는 약속을 지켰으며 경기 중 편법도 경멸했다. 2014년 4월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의 벤 화이트가 비카리오의 장갑을 만지려는 장면이 포착되자 포스테코글루는 내 선수들 중에 누가 저런 짓을 한다면 야 진짜? 공 잡고 축구나 해라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념이었다. 호주 멜버른에서 한밤중 어린 포스테코글루는 아버지와 함께 1974년 월드컵과 케니 달글리시의 경기를 보며 축구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심이 담긴 무언가를 믿는 게 훨씬 쉽죠. 그의 언론 불신은 과도한 면이 있었다. 그리스, 호주, 일본, 스코틀랜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까지 누구라도 포스테코글루의 이야기를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서사였다. 유로파리그 우승 후 누군가 그의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봤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냐고 묻자 포스테코글루는 아직도 아버지는 제 곁에 계세요. 항상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대답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경기 전 스피치는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그는 항상 이야기를 중시했다. 훈련장에서는 핸드폰으로 신문기사를 읽고 다녔고 누구보다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었다. 결승전 하루 전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일부 선수들을 눈물 짓게 했다. 스타디움 벽에 걸린 옛 토트넘 영웅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제 너희가 그 옆에 걸릴 차례라고 독려했다. 팬들도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을 위해 싸우는 모습에 열광했다. 그는 스퍼시라는 오명에 대해 애들 장난 같은 말이라고 일축했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 논쟁을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지만 그래서 더 좋다라고 멋지게 말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는 종종 지나치게 직설적이었고 토트넘 구단은 그의 불필요한 대립에 피로감을 느꼈다. 4월 첼시와의 경기에서 파페사르를 교체 투입했을 때 토트넘 팬들이 야유를 하자 귀를 잡아당기며 팬들을 도발해 논란을 일으켰다. 12월 본머스전, 3월 풀럼전 패배 후에도 팬들과 말싸움을 벌였고 풀럼전 이후에는 토트넘이 차기 감독 후보로 마르세유의 로베르토 데체르비를 접촉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 모든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2022년 브라이튼이 그레이엄 포터의 후임으로 포스테코글루를 검토할 때 그의 다혈질적인 면모가 프리미어리그의 엄청난 주목도와 맞물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최종 후보에서 제외했던 적이 있다. 포스테코글루는 패배나 부진이 찾아와도 항상 변명거리를 준비해 두었다. 그는 선수들이 자신의 방식에 적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2년 차에 오히려 부상이 더 심각해졌다. 그는 고위험 전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NG볼이 아니라 NG월 수비 축구로 우승을 거뒀다. 왜 유럽 대항전에서는 현실적인 전술로 성공했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까? 그는 토트넘에게 한 개의 트로피가 성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결승전 전날에는 빌바오에서의 우승이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힘든 시기를 하랑한다고 말했지만 패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곤 했다. 2023년 그의 토트넘 부임은 안토니오 콘테의 고압적인 통제 이후 토트넘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그의 관리 방식은 최고 경영자형으로 묘사되었는데 특정 부서에는 거리를 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경기력이 떨어지자 보다 직접적인 관리와 상대팀에 대한 세심한 전술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시즌 세트피스 수비력 부족 논란은 과장된 면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여름에 코칭 스태프를 개편한 이후에야 개선될 수 있었다. 일부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의 부상 관리 능력에 의문을 품었고 시즌 막판에는 몇몇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결국 토트넘의 스쿼드 리빌딩은 미완성이었다. 문제아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새 시대를 연다는 계획도 반쪽에 그쳤다. 그는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과소평가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에릭 다이어, 이반 페리시치, 위고 요리스도 떠났고 어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는 개발 격차가 생겼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약 4억 파운드, 7,368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큰 액수였다. 하지만 임금 총액은 여전히 적기는 했다. 1월 이적 시장에는 가뜩이나 얇은 스쿼드였는데 보강이 더뎠다. 지난 여름에는 코너 갤러거, 에베레치, 에제 등 더 비싼 타깃을 영입하지 못했는데 이 선수들을 영입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결정적으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방식이 요구하는 체력적 부담을 간과했다. 그에게는 그 스타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수층이 부족했다.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 시절은 극단적으로 평가되곤 했다. 천재 혹은 사기꾼, 챔피언 혹은 실패자, 역사적 성공 혹은 역사적인 참패. 그 모든 게 바로 포스테코글루의 방식이었다. 그의 외줄타기 전술이 모든 순간을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의 유사는 조금 더 복합적일 것이다. 보다 공격적인 축구로 가는 과도기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징검다리이기도 했다. 유로파리그 우승은 포스테코글루의 끝이었을지는 몰라도 토트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경질 발표 직전 마지막 질문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 구장의 보안 요원이 등을 토닥이며 포스테코글루를 배웅했다. 팬들이 이제 당당하게 우리는 트로피를 가진 팀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좋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이미 잃었고 그게 가장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손흥민 선수의 작별 인사가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난 것에 대해서 항명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그저 작별 인사로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즉, 잘 가시라. 좋은 얘기, 덕담을 놔두고 좋은 기억을 안고 떠나보내도 괜찮다는 입장을 남긴 건데요. 그 전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감독님, 당신께서 이 클럽의 궤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첫날부터 자신을 믿으셨고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흔들릴 때조차도 말입니다. 감독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 클럽의 수십 년 만에 가장 빛나는 밤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추억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감독님께서 저에게 주장완장을 맡겨주셨습니다.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였습니다. 감독님 곁에서 리더십을 직접 배운 것은 정말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선수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당신은 영원한 토트넘 허스퍼의 전설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손흥민 선수는 이런 좋은 메시지와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배운 것은 결국 리더십과 또 감독으로서의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었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세부 디테일과 부상 관리에 대한 이슈들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나는 것을 반발하거나 그를 남겨야 한다는 항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또 다른 영국의 유력 언론지 인디펜던트의 리처드 졸리 수석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에 집중했기에 리그 성적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내용까지 전하는데요. 그 기사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그는 영광 속의 토트넘을 떠나지만 그를 경질한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포스테코글루는 17년 만에 토트넘의 첫 트로피를 안겼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적은 그를 감독직에 계속 앉혀둘 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 스페인 빌바오는 언제나 그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40대의 나이에 멜버른 교외에 위치한 휘틀시 제브라스를 지휘하던 아마추어급 감독이 16년 후에 유럽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이다. 누구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같은 여정을 걸어온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처럼 유럽 대회 우승을 거두고도 리그 최하위권을 기록한 팀도 없었다. 감정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계속 기용하는 것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로파리그 16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은 이성적인 결정이었다. 토트넘 구단은 우리가 내려야 했던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비난받기 쉬운 위치에 있지만 이번만큼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다. 포스테코글루는 17년 만에 구단에 메이저 트로피를 안겼지만 동시에 토트넘을 역사적으로 최악의 프리미어리그 성적으로 끌고 갔다. 부임 초반 몇 달간은 토트넘의 옛 축구 철학을 되살린 감독으로 보였다. 토트넘의 전통은 컵 대회에 강한 팀이었지만 이번처럼 리그에서 이토록 참혹했던 적은 없었다. 리그 17이라는 치욕은 유럽 대회 집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유로파리그의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기도 전부터 국내 리그 순위는 13위였다. 포스테코글루는 2년 차이는 언제나 뭔가를 우승했다라고 자신감을 내세웠고 스스로 이번 시즌을 최고의 시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토트넘은 한 시즌 최다 리그 패배를 기록했고 홈에서만 10번을 졌다. 비싼 티켓값을 치른 팬들은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입스위치와 레스터시티에 패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번 시즌 승리당 승점 3점을 적용할 경우 토트넘의 승점 38점은 1914-15 시즌 이후 최저 기록이다. 7번째로 많은 연봉 총액을 가진 재능 있는 선수단, 레비의 절약 정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2년 동안 이적 시장에서 약 4억 파운드, 7,300억 원을 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놀라울 정도의 부진이었다. 토트넘이 2008년 이후 트로피와 인연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 획득은 값진 성과였지만 사실상 준결승전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 한 경기 승리가 전부였다. 결승전 상대도 프리미어리그 15위에 머물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 따라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번 시즌 전체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부임 첫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승점 26점을 따내면서 리그 선두를 달렸던 이후 나머지 66경기에서 단 78점, 경기당 평균 1.18점 승점을 얻는 데 그쳤다라는 기록이 그 평가의 근거였다. 이 기간 내내 프리미어리그에 있던 17개 팀 중에 울버햄튼만이 토트넘보다 더 적은 승점을 기록했는데 그것도 단 1점 차이였다. 실점은 116골로 경기당 평균 1.76골을 허용했다. 이는 NG볼의 설계 결함을 드러냈다. 역습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구조였다. 데뷔 시즌에 주전 수비진과 골키퍼가 모두 훌륭한 활약을 했는데도 토트넘은 61골이나 실점했다. NG볼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를 4대0으로 완파한 경기는 정말 수준 높은 축구였다. 그러나 경기를 꾸준히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공식이 없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고전했다. 또한 부상관리 문제로도 비판을 받았다. 훈련과 전술이 선수들을 다치게 한다는 지적에 그는 짜증을 냈지만 토트넘은 여러 대회를 동시에 치를 만한 체력을 갖추지 못했다. 유로파리그 우승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을 리그 경기에 쉬게 하면서 얻은 결과였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시즌에는 이런 방식을 반복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토트넘의 리그 성적은 결국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포스테코글루는 마치 토트넘만 부상에 시달린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팀들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토트넘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았다. 그의 경기 후 인터뷰는 마치 자신의 방식과 전술을 의심하는 질문은 정당하지 않다는 듯한 어투로 일관해 구설수를 낳았다. 구단이 답해야 했던 질문은 그를 한 시즌 더 기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는가였다. 유로파리그 우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이 과연 포스테코글루를 감독으로 데려갈 것인가? 토트넘을 17위로 만든 그가 중위권 팀을 강등권으로 끌고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감독 인사가 전임자와 반대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토트넘이 관심을 둔 안도니 이라올라, 마르코 실바, 올리버 글라스너,
토마스 프랑크 같은 후보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잉글랜드 리그에서 성적을 내면서 중위권 팀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감독들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시즌 내내 그리고 1년 넘게 이야기해왔던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해야 하는 이유를 마침내 영국의 더 타임즈, 인디펜던트 같은 정론지 기자들이 깨우치고 또 현지에서도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 지적을 레비 회장도 인정해 전격 경질의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선수들은 분명 우승을 함께한 감독이 떠난 것을 아쉬워할 수 있지만 항명이자 반항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흥민 선수의 입장 표명 그리고 현지의 최신 보도 반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토트넘의 새 감독 조만간 발표될 것 같은데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토트넘의 새 감독이 누가 될지, 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최신 정보 역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